그분이 전환길 샘을 모셔온 거예요. 그 장애 집회에. 그래서 전환길 그 선생이 결정을 못할 때 그 손원보 목사가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담대하라. 모든 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전환길 씨가 장애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가 이제 전환길 씨가 좀 애국자적인 기질이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아주 그 철학도 있었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타 강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 60억의 연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죠, 최고. 그래서 그런 분인데 이제 나오게 되니까 자기가 길른 제자가 한 200만 명 된대요. 200만 명.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30대, 40대, 20대도 있고요. 그분들이 막 전환길 씨를 지지를 하게 된 거죠. 지극히 어렵고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신학교 등록금도 없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무슨 수강 통지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고 오히려 그걸 아마 기뻐할 겁니다.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같으면 되게 기뻐해요. 저도 군대에서 뭐 총알바지로 나가보고 죽을 고비를 며칠 멀면서도 국민고지 가는 게 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그게 우리 정신입니다. 그리고 계획정신. 처단을만 뒤집어 엎어놔도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제가 손원배 목사의 앞장선 걸 세계로 교회를 내놓고, 보시는 목사, 우리 교단 목사들이 정치 이야기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그 자체를 싫어해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국가가 어렵고 또 대통령도 이상한 짓을 하면은 목숨 걸고 대항해야 됩니다. 제가 수행사 중령 때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전투 요일, 일요일이 없다. 왜냐하면은 6.25도 일요일날 생겼고 진주만 폭격도 일요일날 생겼는데 대한민국도 국회가 일요일날 내려온다. 그런 걸로 육개공무 모든 교회가 주일날 폐지한다. 정상 근무한다. 그래서 제가 그 수계에서 대통령 오른발이거든요. 제가 그 공문을 들고 설교를 하면서 그때 한 800명 우리 헌병들 앞에서 모여서 그랬어요. 이 공문 어떤 미친놈이 내려보내느냐. 나라가 망하면 무슨 짓을 못해. 우리 수경사는 대통령 경호부대지만은 앞으로 주일 예배 이 시간에 딱 시작합니다. 사랑관님 그리고 장교사님 여러분, 오는 주일 오면 오고 마음대로 가세요. 위원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애. 바로 양 국가는 장소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맡은 장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손원보 목사님 구명위원회 우리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강승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같이 해주시죠. 네. 오늘 아주 제가 평소에 진짜 존경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애국을 할 수 있나, 또 저렇게 큰 돈을 포기하고 애국을 할 수 있나. 저희 교수 얼굴에 한 몇십 배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포기하고 저렇게 애국을 하시나 항시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또 이 미주에 오셔서 저희랑 또 연락이 되셨고, 또 더군다나 우리 강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멘토이신 손원보 목사님이 검찰로부터 구속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저도 손원보 목사님은 진짜 존경하고 제가 따르는 목사님인데, 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액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우리 강사님께서 아주 흔쾌히 또
같이 참석을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김현 우리 태극기 집회 단장님 모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 거진 다 저희하고 아스팔트 동지들이라서 따로 인사할 건 없고요. 이렇게 솔직히 이런 인사이드 행사는 저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오직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서부터 해서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랑 해서 우리 요번에 그 부연아파 거기서 25번 하고 해서 한 210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2019년도에는 양쪽 어깨에 쇄골에 대형 태극기를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양쪽 쇄골 골수염이 와가지고 병원 한 4개월 입원했고 요번에 6월 7일날 무릎이 또 그래서 수술하는 바람에 잠시 해단식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10월 11일부터 다시 뭉칠 거예요. 그리고 요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총영사관 앞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구속이 되시든 안 되시든 떠나서 종교 탄압 구속되면은 석방운동 그렇게 해서 그 영사관 앞에서 주중에 계속하고 우리는 10월 달서부터는 부연합학에서 5시 태극기 집회를 계속 진행할 거니까는 계속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구 목사님 또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미연합회 LA 김영구 목사랑 장동신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했었고요. 뭐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고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태극기 집회 오래 많이 하고 또 중요하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기록을 좀 남겨둬야지만 나중에 이 건국전쟁 2를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분이 영화 만든 게 모든 기록을 찾아서 하셨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록을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 지면이나 이런 것들 많이 좀 활용하는 방법도 하고 세이브 코리아는 LA에서 3개월을 했어요. 손인보 목사님 그만할 때까지 하고 저희가 화재 그 경북에 화재 났을 때 모금을 해서 2,000불도 또 세이브 코리아로 보냈었고요. 네, 그랬었는데 뭐 단장님이 다시 또 시작해야죠. 시작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의 입구는 영사관이니까 손인보 목사님 구속이 되면 석방에 대해서 저희가 외칠 것들이고 만약 구속이 되지 않으면 종교 탄압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칠 것들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들이니까요. 그 일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최향락 목사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향량입니다.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회장이고 미주 한입국목회 회장입니다. 가장 위기에 개성같이 나타나신 전한길 박사. 전한길 선생님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적어도 한길만 가면서 오직 조국을 구하겠다. 이게 굉장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아까 소개했지만 제 20년 후배 우리 학교 후배지만은 정말 생명을 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서는 항상 강력한 애국적인 메시지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신 우리 교단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이 정치꾼이라는 손가락질 하지만은 여기 전혀 개의치 않고 앞장서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세님 나가서 하는 모두 제가 새벽마다 1번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희가 우리 손현보 목사님 구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런 구명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강승규 교수님을 준비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큰 박수로 우리가 저 강승규 교수님을 이제 성명서도 발표해야 되니까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 유명한 우리 전한길 1타 강사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또 궁금증이 있으면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죠. 네, 이것도 LA의 오렌지 카운티 맞습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 교민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만나지 않았어야 될, 제가 왔어야 안 될 곳인데 아니. 나라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제가 예기치 않게 또 LA에 오게 되고, 또 예기치 않게 오늘 또 손현보 목사님 여기 와서 들었거든. 어제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래가지고 참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요, 일제강점기 때가 생각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35년간 식민지 받았을 때 국내에서는 도저히 뭐 독립운동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있는 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 이런 분들께서 이제 해외로 오셔가지고 또 독립 자금 모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도 보내주고, 그 가장 많은 자금을 보내준 곳이 바로 미주 한인연합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LA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대한인 총회 그중에 이제 LA에 있는 그것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원래 이승만 박사하고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것처럼 지금 또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말 답답해가지고 저는 또 언론 탄압도 심하고 지금요, 꼭 일제강점 같은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지금 모르는 분들도 아직 못 느끼는 분도 많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나라 뺏기고 난 뒤에야, 그때 갔어야 이제 총독관 설치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일본 순사들이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잡혀가고 이러니까 이제서야 나라가 없었구나 깨닫는 사람 많은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느새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친중 세력들이 들어서가지고 많은 사람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역사 가르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큰일이다 이거.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지, 미사일이 안 날아다니고 전투기 안 날아다녀서 그렇지, 이미 대한민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이미 중국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언론도 다 장악당하고, 그리고 원래는 작년까지는 또 입법부만 장악한 좌파 그 민주당이 결국은 행정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은 퍼지, 추방 이렇게 숙청시켜가지고 현재 진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얼마 전에 8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사태를 워싱턴 DC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주 방위군 800명 투입시켜가지고 워싱턴 DC 안에 있는 범죄자나 마약 사범들을 추방하겠다고 이렇게 비상사태 선포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로 반국가 세력이 척결해야 되겠다.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뭐잖아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에 있던 세력들이 결국 그 비상기업은 내란이다 이래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결국 탄핵시켰고, 또 원하지 않던 또 조기 대선도 치러져가지고 결국은 좌파 정권 저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입법부만 장악했다, 이제는 행정부에 장악하고 사법부도 무력화돼서 지금 민주주의 삼권 분리가 이제 붕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언론도 너무 장악다, 좌파들이 장악돼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까막눈이 돼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꾸 좌파 목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결국 그게 진실인 줄 알게 되고 진짜 내란인 줄 알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 내란입니까? 비상사태 선포는 내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비상계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평가가 달라지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1인자 바로 허영 교수님께서 늘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내거든요. 하지만 보도를 그렇게 안 해줍니다. 비상계엄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게 내란의 경우가 어딨냐? 헌법학자로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강의만 해왔지, 이런데 도저히 대한민국이 지금 사람들이 못 느끼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감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빚더미에 안을 받고 가난도 겪어봤는데, 저도 이제 또 그래도 강의하면서 돈 벌고 빚다 갚은 것도 저는 또 제 제자들한테 수강연해 줘가지고 돈 벌게 됐다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우리 교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가난하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였는데 그 6.25 전쟁 겪었지요. 35년 식민지배 겪었지요. 6.25 전쟁 겪고 나는데 다 부서지고 무너져가 아프리카 가나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에서
공산주의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지금도 타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셔가지고 공산당과 협박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6.25 전쟁 난 속에서도 공산당 막아내려고 모든 걸 바치셨고 또 우리 그 하나님 도왔습니다. 주한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이 와서 결국 공산을 막아냈고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작전은 확률상 5,000분의 1이 성공합니다. 5,000분의 1의 확률 성공,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신의 도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맞습니다. 그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고 그 덕분에 유엔군이 와서 공산을 막아내고 그리고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 맺으면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를 주장했냐면은 좋다 휴전하면은 유엔군은 철수하더라도 미군은 남아달라. 자, 그러면 제가 그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작금의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본교회, 경기도의 참 좋은 교회 및 극동방송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이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 통신 검열, 카카오톡 검열을 시도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인민재판을 추진하고 있다. 급기야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교회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제가 끝에 이렇게 하면 세 번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좀 들어주시고요. 하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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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교회 압수수색과 통신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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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짓밟지 마라!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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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 정부가 획책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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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50만 민주동포는 우리의 조국이 자유민주주의와까지 주시하고 자식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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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손현보 목사 구명위원회 일동. 다음 순서는